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거 배우면서 그때는 우리가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그냥 일반항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2n-3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an이 뭐 예를 들어서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린 등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반항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거 바로 전의 항, A n번째 항에 비해서 3이 크다라고 하면 이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n에다가는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수라면. 그러니까 뭐 3을 집어넣어 보면 A의 4는 A3보다 3이 큰 거고 뭐 5 집어넣으면 A5라는 것은 A4보다 3 큰 거죠. 그렇죠? 4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수열이 되는 거야? 전의 항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뭐 초항만 줘볼게. 초항을 2라고 준다면 우리는 이제 A2도 알 수 있는 거죠. A2는 여기에다 3을 더하는 거니까 5가 되는 거고 A3도 이제 알 수 있죠.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5를 더해서 8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된 항들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자 이렇게 초항을 줬고 n번째 항하고 그 다음 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을 줬단 말이야. 이 n번째 항에다가 2n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A2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죠? n에다가 전부 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에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A4라는 것은 A3에다가 n에다 3 집어넣으면 6이 될 거고 자 A5라는 것은 A4에다가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나는 다섯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이 2이기 때문에 얘는 4가 될 겁니다. A2가 4잖아, 이제. 그럼 얘가 4니까 너는 8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얘가 8이니까 14가 될 거고 얘가 14니까 2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도 1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그 전항하고 그 전항의 합하고 같다. 이렇게 관계식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이 A3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A2가 될 거고 A4라는 것은 뭐야? n에다 2 집어넣은 거죠? A2 더하기 A3. A5는 n에다 3 집어넣은 겁니다.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1이기 때문에 얘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1이고 A3은 방금 구했잖아. 2잖아.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죠. 얘는 방금 구했죠. 3입니다. 그래서 5가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규칙성을 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원래 정의가 차가 일정한 수열이죠.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는 an이 넘어간 형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공차 d로 일정하다. 자, 여기 n은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등차 중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놈, 이놈의 두 배는 양 사이드 an하고 an 플러스 2하고의 합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2로 나눈 형태 an 플러스 1, 이 가운데 놈은 양 사이드를 더한 얘를 2로 나눈 것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을 살짝 변형을 해보시면 자 a의 n 플러스 2 a n 플러스 1 하나만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빼기 a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 n 플러스 1이 하나 남아있죠? an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 하고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3 빼기 a2가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A4 빼기 A3은 A3 빼기 A2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A2 빼기 A1이 A3 빼기 A2하고 같고 이 A3 빼기 A2는 A4 빼기 A3하고 같고 A4 빼기 A3은 A5 빼기 A4하고 같고 쭉쭉쭉 계속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의 차가 항상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비수열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것이 이 n번째 항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이게 등비수열이죠. 또는 an으로 나눠서 an분의 a의 n 플러스 1, 이 연속된 두 항의 b가 항상 r로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등비중항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죠. 등비중항은 뭐였냐면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하고 같다. n 플러스 2. 자, 이렇게 표현해도 등비수열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식을 살짝 변형을 좀 해볼게. 내가 an을 나눠주겠습니다. an분의 원래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하나만 남겨놓고 an 플러스 1을 또 나눠줄 거야. 그러면 이쪽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등비수열이야. 얘는 사실 1을 집어넣으면 a1분의 a2가 a2분의 a3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a2분의 a3이 a3분의 a4하고 같은 거고 쭉쭉쭉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웃한 놈들의 비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등비수열을 말하는 거겠죠. 자, 등차하고 등비를 표현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기 2번을 한번 볼게. 자, 초항이 주어져 있고 자, n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대. 얘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일반 항이 어떻게 나올까? 초항이 3이고 공차가 5니까 an은 공차가 5기 때문에 5n 이렇게 쓰시고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 2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물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형태 있잖아. a1 플러스 n-1d 이거로 만드셔도 됩니다. 초항이 3이고 플러스 n-1에 공차가 5고 그래서 얘는 5n에 3 빼기 5니까 5n-2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2번도 볼게. 초항이 3이고 자, 얘는 n번째 항에다가 5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대. 등비수열을 말하는 거죠. 공비가 5고 초항이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an은 초항이 3이고 공비 5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3번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야? 가운데 놈의 두 배가 양 사이드에 합하고 같다. 등차 중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는 얘네들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실제 공차는 3이 되겠죠? 초항이 2고 공차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an이라는 것은 공차가 3이니까 일단 3n이라고 쓰시고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됩니다. 1 집어넣었으면 3이죠. 2가 나오려면 빼기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하고 같다. 등비 중항을 의미하는 거고 이 관계식은 등비 수열을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공비는 여기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되네. 공비가 3입니다. 초항은 1이죠. 그러니까 이 an은 초항 1에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보기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an이 다음과 같을 때 an하고 그 다음 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래. 얘는 4씩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항을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an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항상 4씩 더했기 때문에 플러스 4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얘만 쓰면 우리는 초항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수열을 온전히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항 정도는 적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항도 한번 볼게. 두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 얘는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가 되네. 여기서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가 되죠.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생각할 수 있고 초항을 하나 적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의 n 플러스 1은 이 a n번째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되는 거야? 공비가 2니까 2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너희들이 얘네들을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가운데 놈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얘는 또 하나 적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차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때는 공차까지 하나 더 적어주셔야 맞는 거야. 얘를 완전히 표현하려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등비 중앙으로 표현하고 싶어.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공비가 누군지 알지만 얘는 공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비는 따로 표현을 하자고. 이렇게. 아시겠죠? 익힌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초항이 주어져 있고 자, 얘는 무슨 수열이야?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네. 등차 수열이죠. an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공차가 3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3n. 그리고 초항이 2니까 1 집어넣었을 때 2가 돼야 돼.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는 a의 10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10 집어넣어 보시면 29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된다.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공비가 2죠. 초항도 2입니다. 그러니까 an은 초항 2에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냥 곱해주시면 2의 n제곱이죠 사실. 근데 나는 a10을 원해. n에다 10 집어넣으시면 2의 10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됐니? 등차 중앙의 형태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차가 누구니? 얘네 둘 사이를 보시면 공차가 2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AN은 공차가 2니까 일단 2N이라고 쓰시고 초항 1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1입니다. 빼기 1. 자, 그러면 A10이라는 것은 10 집어넣어 보시면 19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등비 중앙으로 표현이 됐죠. 실제 공비는 누굽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AN이라는 것은 초항 6에다가 공비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나는 A10을 구해야 돼. 그러면 6 곱하기 자 여기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9죠. 그러니까 2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2가 하나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2의 8제곱분의 3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네. 2번입니다. 자,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무언가 n에 대한 식을 더한 형태죠. 자, 얘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a의 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무언가 n에 대한 식을 더한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물론 1부터 다 집어넣어서 a10을 구해도 되지만 사실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 n에다가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2, 얘는 a, 1. 자, 여기서 지금 이 n에 대한 식이 2n으로 나왔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면 2가 될 겁니다. 일단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10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a의 n 플러스 1이 n번째 항에서 어떤 일정한 수를 더한 게 아니라 n에 대한 식을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됐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an 플러스 1이 n번째 항에다가 무언가 n에 대한 식을 더한 형태죠. 얘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F1 이렇게 될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F2가 되겠죠. 조금만 더 집어넣을게. 3 집어넣으면 A4는 A3 플러스 F3.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 어디까지 쓸 거냐면 A의 N까지 쓸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 하나 작죠? 항상. 그러니까 N보다 하나 작게 A의 N-1 플러스 F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들을 모두 더하겠습니다. 모두 더해보면 없어지는 것들이 보여. 좌변의 얘하고 우변의 얘가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얘가 살아남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워지고 AN이 남죠. 그래서 얘는 AN이라는 것이 A1에다가 그다음 얘네들은 다 더해줘야 되죠. F1 더하기 F2 쭉쭉쭉 더하기 F의 N-1까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얘를 F1부터 Fn-1까지를 시그마로 표현해 볼 수도 있죠. K는 1부터 N-1까지의 FK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 n번째 항에다가 무언가 n에 대한 식을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AN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다. 외우세요. 얘는 형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A의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BN. 얘도 어쨌든 N에 대한 식이란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이 AN이라는 것이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하고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넘긴 형태.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것이 무언가 N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차수열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여기에서 이 BN을 우리는 개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뒷시간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가 FN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AN이라는 것은 A1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누구? 여기다 K를 집어넣은 형태 2K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1은 1이고 자 2는 앞으로 빼줄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K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K는 1부터 N까지의 K가 누구였죠?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N 대신에 N-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2분의 N 대신에 N-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약분되고 정리해보시면 N제곱 있고 빼기 N 있고 여기 플러스 1 있죠. 자, 이게 바로 AN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A의 10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시면 100 빼기 10 더하기 1 해서 91이 나온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A10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도 뒤에 단원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어떤 형태냐면 이 A의 N 플러스 1이 AN에다가 N번째 항에다가 무언가 P를 곱하고 무언가를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대. 자,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놈 가지고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미지수를 끌고 가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지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얘는 내가 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떤 식을 만들 거냐면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AN 플러스 1이 알파고 AN이 알파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요놈의 개수들만 따서 내가 이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실제 여기에서 이 알파가 누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 넘겨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성립하는 식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런 식을 만든 겁니다. 얘는 등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한번 빼볼 거야. 빼보면 A의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자, 얘는 2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2로 묶어주시면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잘못 썼습니다. an 플러스 1이 아니라 an이죠.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너가 n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너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구나. 내가 얘를 bn이라고 한다면 너는 bn 플러스 1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한다면 이 bn에다가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n이라는 수열은 등 비수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bn이라는 것은 등 비수열이니까 그리고 공비가 2죠. 여기다 2를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얘는 초항 b1에다가 공비 2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원래 bn이 누구였어? an 플러스 1이었죠. an 플러스 1이었고 자 b1은 뭐냐면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놈이죠. 그러니까 a1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놈의 2의 n-1제곱. 그런데 a1이 누구냐면 문제에 나와 있죠? 1입니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2가 되니까 얘하고 곱하시면 2의 n제곱이 될 거고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a10을 구해야 돼. 그럼 10 집어넣어 보시면 2의 10제곱 1024죠. 거기에서 1을 빼서 102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자, 이 개수들을 따서 1알파는 P알파 플러스 Q 이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식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알파는 누구냐면 내가 얘를 넘겨주시면 자, 1-P의 알파가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라는 값은 1-P분의 Q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볼 거야.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알파 그리고 얘는 P가 공통이고 AN 빼기 알파 Q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새로운 수열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지. 얘를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수열이 되는 겁니까? n번째 항에다가 p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bn이라는 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가 p죠. p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원래 bn이 누구냐면 자, bn이 얘잖아. an 빼기 알파죠. b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a1 빼기 알파. 이놈의 p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만 넘겨주시면 플러스 알파 해서 an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알파가 누구였냐면 자, 여기가 1-p분의 q였습니다. 1-p분의 q에 p의 n-1제곱에 플러스 알파 대신에 1-p분의 q.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기 전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귀납적 정의들이 뭐가 있었을까? 등차수열이 있었죠? 등비수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제 2번에서 자, 우리는 이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무언가 n에 대한 식을 더했을 때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이런 놈도 우린 일반항 구할 수 있었거든. 그 다음에 이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뭐 몇 배를 하고 누군가를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얘도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점화식은 일반항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린 보통 노가다라는 걸 합니다. 실제 노가다를 해보면서 그 수열의 규칙성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3번 같은 문제가 노가다 문제입니다. 실제 1을 집어넣어 보면 A3이 A2 빼기 A1, A4는 A3 빼기 A2, 그 다음에 A5는 A4 빼기 A3이죠. A6은 A5 빼기 A4.
그 다음 A7은 A6 빼기 5. 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너는 누구니? 얘에서 얘를 빼니까 4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너가 4가 나왔거든? 그리고 A2는 5거든? 그러니까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A4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A3은 우리가 또 구해놨죠? 4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4를 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A5 구해놨네. 너 마이너스 5고 A4도 그 전에 구해놨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6 구했어. 마이너스 4입니다. A5는 누구야? 구해놨죠?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1이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 A8이라는 것은 A7 빼기 A6이죠. 자, A7 방금 구했죠? 1이고 A6은 마이너스 4입니다. 5가 나오죠. 자, 1, 5부터 시작을 해서 A1, A2도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1, 너는 5. 1, 5가 나왔어. 그럼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이 1, 5가 나왔습니다. 그럼 4가 나오겠죠. 그 다음 5,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말이야. 5, 4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아, 얘는 수열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보면 A1하고 A7이 같습니다. 항 번호가 6개 차이 나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A의 670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670을 6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 10이니까 1 해서 나머지가 4죠. 그러니까 6씩 계속 빼다 보면 나머지가 4입니다. 얘는 A의 4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4 내가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하고 같은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익숙해지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오겠죠?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가다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서 평면을 분할하려고 했어. 그랬을 때 n개의 직선에 의해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직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역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을 하나 더 걷단 말이야. 그러면 새롭게 나누어지는 영역 두 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자, A3 이런 놈으로 보지 마시고 선생님 그림을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자, 현재는 두 개. 만약에 내가 선을 하나 더 그었어. 그러면 이런 영역들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선을 하나 더 그었어. 그러면 원래 있던 영역에다가 이런 영역이 추가로 생기죠. 3개가 추가됩니다. 또 하나를 그으면 하나, 둘, 셋, 4개가 추가되겠죠. 또 하나를 그으면 5개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A1은 현재 2입니다. 자, A2는 A1에다가 2를 더한 거죠. 그 다음 A3은 A2에다가 A2면 직선 2개 그었을 때 영역이 이렇게 4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그어서 3개가 추가된단 말이야. 플러스 3입니다. A4는 A3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같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1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반항을 표현할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A의 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무언가 n에 대한 식을 더했을 때 이 AN은 공식이 있었죠. A1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하고 같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n에 대한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A1이 누구냐면 2입니다. 자, 플러스 자, 얘는 어떻게 풀까? 등차 수열로 푸시면 됩니다. 이가 K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이죠. 초항은 누구야?
1을 집어넣어서 2가 초항이고 마지막 항은 n-1을 집어넣어서 n이 마지막 항이죠. 얘를 2로 나눈 게 평균.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니? 얘는 n-1까지니까 n-1개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A의 6을 원해. 물론 얘를 정리해도 되지만 A6은 그냥 n에다가 6 집어넣은 거잖아. 6 집어넣으시면 5 곱하기 2분의 6 집어넣으면 8 해서 약분하면 4고 4, 5, 20 더하기 2니까 2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